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전략부의 최창호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예. 감기 조심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어제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예. 뭐 하루 또 들어왔다고 호들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매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외국인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매수만 기다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천스톱 시장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뭐 지적하셨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이 8월 말 이후에 12주 동안의 주간 기준으로 순매수를 기록했다가 13주 만에 한 주 동안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고 해서 외국인 스탠스가 바뀐 것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사실 12주 동안 한 14조 원 정도를 산 상황에서 일단 매도 우위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스탠스 관련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0선 이상에서 그 이하에서의 어떤 순매수 강도에 비하면 강도도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제 가격적으로도 주가가 오른 부분도 있고, 원화 상승으로 인한 환율 측면에서 또 이익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순매수 규모가 주춤해졌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맞는 지적 같습니다. 근데 올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가장 특이한 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유동성 관련 이슈,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관련 이슈인 테이퍼링 이슈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주춤해진 영향도 10월 FOMC에서 그 이전 FOMC에서 있었던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면서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관련돼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로도 자금도 순 유출되고 외국인들의 어떤 스탠스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사실 옐렌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청문회 이후에 이 부분이 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이터가 미국 국채 프라이머리 딜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은 거의 60% 이상이 내년 3월을 양적 완화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월가 쪽 IB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3차 양적 완화 국채 매입 규모를 한 4,100억 달러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매입하는 속도하고 감안해 보면은 내년 6월에서 7월 정도가 양적 완화 종료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연내에 양적 완화에 관련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스탠스가 매도 스탠스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좀 많이 샀고, 거기에다가 올라온 주가에 대한 부담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더 좀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든지 이렇게 되려면은 이 부분은 유동성 이슈가 아닌 펀더멘탈 이슈, 경기 개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고 이 상관계수를 구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만 바라봐야 되고 한 번은 또 우스갯소리로 외국인 인바운드 고객들이 코스피 상승의 이유를 물어볼 때 외국인이 사서 그랬더니 누구? 예. 네, 당신들 그랬더니 누구? 이러더라고요. 예.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니 외국인도 외국인을 모르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전 세계에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공개하는 데는 대한민국 증시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것도. 네, 희한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 분석을 또 해봐야 됩니다. 외국인 수급은 테이퍼링 이슈와 또 밀접하죠. 양적 완화를 유지하느냐, 축소하느냐의 여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부탁드려보죠. 예. 사실 내년에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유동성 이슈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차피 연준에 대한 부분, 미국이 공급했던 달러 유동성은 속도와 시점의 문제이지 내년에 출구 전략이 시행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이제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한 유럽 중앙은행 ECB의 향후 행보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로존 경기가 지금 3분기도 플러스 성장률로 나왔습니다. 2분기에 7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 이후에 이제 2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뒤에 붙은 절대
절대값, 성장에 대한 속도는 좀 오히려 2분기보다 떨어졌습니다. 0.1%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회복세에 있는 유로존 경기 속도가 둔화된다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그 경기 부양 기조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ECB의 통화 완화 기조를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로 금리인 ECB의 그 예치하는 예금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가져가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3차 LTRO. 이게 과거 유럽의 금융위기 때 이 LTRO를 통해서 상당 부분 금융위기를 그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한 1조 유로 정도가 풀렸습니다만 이 중에 한 36% 정도가 상환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풀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LTRO가 시행되려면은 우리가 흔히 OMT라고 하는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 OMT에 대한 이 유로존 가장 그 키를 갖고 있는 독일 헌재 합헌 결정이 나온다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그 ECB의 양적 완화가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점이 아마 연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 향후의 글로벌 유동성 관련해서는 이 ECB 행보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은 외국인들의 그 스탠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좀 유동성 이슈 관련해서는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한쪽만 이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매크로하게 보면 빅3가 균형 있게 서로 조율하면은 돈이 이렇게 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돈은 과거에도 많았고 유동 자금은 많았는데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엔 그 돈이 움직이는 키워드는 경기 모멘텀. 그렇습니다. 실물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바라볼 수 있고 주식시장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경기 모멘텀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유동성이 과거에도 많았다. 그 유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을 때 보면은 위기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위기 때마다 유동성을 통해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향후 추세적인 상승을 유동성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부분, 경기 펀드멘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그 기대감은 있지만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적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투자가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미국 연말 그 쇼핑 시즌과 관련된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지난 10월에 계절적으로 10월이 미국 소비가 좀 있는 그런 시즌인데 올 10월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서 미국 소비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었기 때문에 이 10월에 위축됐던 소비가 연말로 이연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소매협회 전망에 따르면 올 연말 그 소비를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3.9%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가 그 증가율이 3.5%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보다는 늘어나는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한 3.3%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 전망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미국 가계에서 그 지출 비중이 상당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비중이 큰데 지금 최근에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미국 가계 부담이 줄어든 부분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가격 올라오면서 흔히 얘기하는 웰스 이펙트를 통해서 저축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의 어떠한 지출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올 연말 그 쇼핑 시대에 대한 소비는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전반적인 매크로는 내년까지 계속 검증을 해봐야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동성하고 맞물린 그러한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중에 하나죠. 물론 양은 중국이 많다고 하지만 질적으로는 미국의 시장을 워낙 비중 있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연말 특수를 한번 이러이러한 연유로 기대하고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에 말맞춘 주식 시장도 뭐 나쁘진 않을 것이다. 네. 자, 연말 증시를 좀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예. 닭질이라는 표현을 자꾸 시장에서 많이 쓰더군요.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어렵습니다. 사실 뭐 예측한다는 것이 좀 왜냐면 따라가는 시장 정도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물론 어느 시장이나 어느 자산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펀드멘털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수급이 될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앞서 그 코스피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천스탑 시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기관 같은 경우에 보면은 10월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도 규모가 지금 4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를 보면은 8월 이후에 4개월 연속 순유출되고 있는데요. 주식형 펀드의 순유출 규모가 지금 8월 이후에 7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습니다만은 사실 코스닥 쪽의 포트폴리오를 편입했던 기관들이 이 부분하고 좀 무관하지 않게 전반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많이 꼬인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 대표 종목에 대해서 편입을 했던 기관들이 보유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펀드멘탈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3분기 어닝스 거의 다 나왔고 4분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닝스에 대한 전망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의 데미지가 더 큽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코스닥 시장은 펀드멘탈 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결국 수급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모두를 감안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적어도 연말 장세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유리한 그러한 시장 흐름은 계속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꼬여있는 수급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뭐 좋아서 기업을 대량으로 매매해도 당국에서는 불공정 매매의 시선으로 많이 또 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급이 사실 자신 있게 누군가가 사질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이즈도 적고, 예. 그렇죠. 예. 자, 시장이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자, 우리 최창호 부장은 사실 똑 부러지는 이 아주 명쾌한 또 시황을 얘기해 주시는데, 최 씨가 또 뚝심과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앉은 자리 풀이 안 난다고 하지만, 네. 깔끔하고 명쾌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동성이라든지 수급은 큰 흐름이 연말까지는 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쇼핑 시즌 기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한다면은 외국인 수급과 미국의 어떤 쇼핑 시즌하고 맞물린 부분 역시 IT가 최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에 대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하고 조선인데요. 이 부분은 좀 유로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판매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면은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수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한 압축이 연말 랠리에 있어서도 투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삼중전의 이후에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도 좀 언급을 좀 다른 코너에서 했던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좀 일정 부분 좀 포기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개혁을 가져가고 있다면은 중장기적인 중국 개혁과 맞물린 업종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냐?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부분하고 친환경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관련 국내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명쾌한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전략부의 최창호 부장이 마켓리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